네, 안녕하세요. 벽상 컴퓨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신품 컴퓨터, 아주 고사양 신품 컴퓨터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몇 개월 사용하시다가 좀 너무 난해한 블루 스크린이 뜨면서 고장점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최근에 이제 저희 쪽에도 한 세 분 정도 오셨는데,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블루 스크린이 뜨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좀 그나마 나을까, 저희 후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실 근처에 계신 고객님께서 가져오신 컴퓨터인데요. i7 1700에 램이 32기가, 그리고 NVMe가 1TB짜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RTX 3070, 그리고 3열 순행 쿨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사양만으로 보면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고장 내용이 무엇이냐면, 윈도우 부팅 전에 블루 스크린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코드명도 각각 다르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도스 로고나 이런 화면은 나왔는데, 윈도우 그 진입 표시가 나오면서 바로 블루 스크린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SSD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든가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한번 했던 그 코드가, 동일한 코드가 발생된 게 있는데요. 예, 그 부분 코드도 역시 이번에도 발생이 됐습니다. 맨 먼저 발생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SSD가 불량인 경우였고, 이번에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점검을 하는데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시스템 자체로도 윈도우 부팅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USB로 부팅을 시키려고 했는데도 부팅이 안 됩니다. 왜냐?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요. USB로 저희가 P 프로그램 가지고 부팅을 시키려고 해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블루 스크린이 발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떴던 코드명은 커널 시큐리티 체크 페일류입니다. 이 검색 한번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SSD 쪽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좀 이렇게 후기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SSD에 문제가 있었던 걸 한번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재부팅이 되고 이런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띄우는 건 windows.com/stop 뭐라고 하는 코드명이 있었어요. 이게 뭐 단어나 이게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스펠링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 하드는 도저히 안 되니까 US로 이제 부팅을 시켜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블루 스크린이 마찬가지로 떠버립니다. 뭐 황당하죠. 그럼 여기 뭐 테스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고객님께 여쭤봤더니 램 오버를 수동으로 한 건 없대요. 뭐 당연하겠죠. 뭐 XMP 타입이어서 그냥 이 제조사에서 설정되어 있는 값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대로 이제 건드리지 않고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는 램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보시면 CPU, 램, 그래픽카드, SSD 얘네 중에서 가장 이제 먼저 접근하기 쉬운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램과 SSD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SSD로 부팅이 안 되면서 블루 스크린이 뜨면서 부팅이 안 됐던 게 USB로 됐다면 SSD를 먼저 점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USB로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램 쪽을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램 가지고 부팅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USB로 부팅이 잘 됐습니다.
윈도우 10 P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때는 램을 하나만 장착시켰습니다. 원래 쓰셨던 커세어 요 램 두 개를 빼내고 저희가 삼성 램 4기가짜리 단발만 꽂아서 P 프로그램으로 부팅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램을 하나 더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뭐 정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뭔가 램 쪽에가 뭔가 안 맞는 환경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윈도우를 다시 설치를 한 다음에 상황을 봐보면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다 싶어서 윈도우를 다시 설치를 했어요. 자,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요즘에 최신 어떤 보드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인터넷만 연결되면 쭉쭉 설치가 이렇게 드라이버들이 자동으로 잘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도 다 잘 잡혔고 NVMe 건강 상태나 속도 테스트도 해보았는데 뭐 다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그렇죠. 램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저 역시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주 좀 들떠 있었습니다. 사실 좀 이렇게 이제 끝났구나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영상 테스트를 이제 뭐 한번 해보려고 해서 인터넷을 띄웠어요. 인터넷 띄웠더니 인터넷 창이 자 어디냐면 인터넷 창이 요 부분에 이렇게 탭이 뜨잖아요. 뭐 네이버, 유튜브 이런 것처럼 이 탭 창이 깜빡깜빡깜빡깜빡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뭐지? 이거 왜 이러지? 혹시 뭐 순간적인 어떤 우주가 있나 싶어서 다시 재부팅을 시켜서 다시 인터넷 테스트를 동영상을 이렇게 켜봤는데 이젠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과정으로 한 4번, 5번 정도를 반복을 해봤어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해결이 됐다. 아까 그 탭에서 살짝 이렇게 부르르 이렇게 떠는 현상이 있었던 거는 어떤 순간적인 그런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좀 찝찝하긴 했습니다. 아예 그런 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생겼다는 거는 찝찝하긴 해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뭐 4번, 5번 계속 이렇게 재부팅을 해보고 똑같은 과정으로 테스트를 해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길래 어느 정도는 이제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램이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기존의 커세어 램으로 장착을 하고 부팅을 시켰습니다. 물론 블루 스크린이 당연히 발생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봤을 때는 램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대신에 램 한 개만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죠 이거? 윈도우로 부팅이 돼버립니다. 황당했죠? 이거 블루 스크린이 떠야 되는데 왜 부팅이 된 거지? 그래서 그러면 듀얼로 꽂아야 혹시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한 개를 더 추가해서 듀얼로 부팅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블루 스크린이 떠주네요. 그리고 재시작합니다. 처음과 동일하게 그렇게 반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은 램이 듀얼로 써서 문제가 생겼겠니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꽂은 램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그러면 두 번째 꽂았던 램만 싱글로 장착했을 때도 블루 스크린이 뜨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떠요. 또 정상적으로 부팅이 됩니다. 이건 뭐야? 그래서 다시 듀얼로 구성해서 재부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블루 스크린이 그냥 뜹니다. 뭘까요, 이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경험이 처음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보면 한 개를 장착하면 문제가 없는데 듀얼로 장착을 했을 때는 블루 스크린이 발생이 되고 코드명이 제각각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발생할 때마다. 제가 이 과정을 지금 싱글 듀얼 해서 한 2번 정도 했죠. 그래서 이번 다시 한번 한 개의 램으로만 부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혀 엉뚱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좀 이렇게 어이가 없어서 이번에는 제가 동영상으로 전체는 한 8개 정도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동영상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자, 제가 이 동영상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화면이 저렇게 깜빡깜빡거립니다. 보이시죠? 지금 현재 상태는 커세어 램이 1번 슬롯에 단독으로 장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화면이 깜빡깜빡깜빡 계속 그럽니다. 지금 이게 있는데 화면이 깜빡거린다. 블루 스크린이 떠가지고 계속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램을 2개 꼈을 때가 더 이제 블루 스크린이 뜨다가 하나 꼈을 때는 부팅은 되긴 됐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현상이 생겨버리네요. 지금 이 화면은요, 참고로 윈도우 진입한 화면입니다. 윈도우 진입을 해서 바탕화면이 딱 나온 다음에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램을 하나 꽂아도 지금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2개 꽂아도 역시나 깜빡깜빡거리고.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그 인터넷 동영상을 테스트할 때 그 탭창이 하나 깜빡깜빡 거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탭창이 단 한 번 발생이 됐던 그 현상이 확장돼서 전체 화면이 깜빡깜빡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윈도우 부팅이 되면서 블루 스크린이 떴던 그 상황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은 되지만 전혀 다른 증상까지 더해진 그런 상황이 돼서 그냥 원점으로 돌아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 설치하고 그간에 했던 조치들은 아무런 효과를 못 본 거죠.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고 답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 됐으면. 왜냐하면 동영상을 한 7개인가 8개 찍었어요. 지금 오늘 금방 촬영한 게 좀 그나마 좀 보여드리기 편한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멍해지고 그렇잖아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 램을 꽂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램을 갖다가 하나를 꼽든 2개를 꼽든 똑같은 증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이런 상황을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더니 이런 떨리는 현상이 있었답니다. 근데 고객님이 미처 저한테 이제 기억이 안 났는가 말씀을 못 해주신 거예요. 그제서는 약간 그러면은 뭔가 조치를 좀 취할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지금 같은 생각이실 것도 같은데 메인보드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메인보드. 자, 지금까지 제가 한 걸 정리해 드릴게요. NVMe 윈도우를 클린 설치를 한 다음에 NVMe 상태 점검 테스트를 했더니 정상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램을 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재고의 램으로 듀얼 채널 구성해서 윈도우 설치하고 다 해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램, 커세어 램을 가지고 램 하나 싱글 채널로 구성을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윈도우 부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SSD NVMe나
램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왜냐? 램을 듀얼로 꽂았을 때 블루 스크린이 있던 거는 나중에 어떤 램을 갖다 꼽든 화면 떨림 현상이 똑같이 발생이 돼버린 증상 하나만으로도 램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신을 좀 갖게 해주었어요. 예. 물론 제 확신과는 다르게 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메인보드를 먼저 무상 AS를 보내보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할 당시에는 대체할 부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양에 지금 1700의 RTX 3070을 이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메인보드가 없었어요. 일단 메인보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이 제 상황이 고객님들께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상황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단 고객님들은 램도 없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나마 램은 있었지만 자, 이럴 경우에는 저랑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시고 우선 메인보드 쪽을 무상 AS를 보내보십시오. 그래서 무상 AS를 보내실 땐 증상은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첨부를 하시면 그쪽에서 처리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메인보드를 먼저 AS를 보내신 다음에 만약에 보드에 이상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 부품을 하나씩 바꿔보면서 혹은 하나씩 무상 AS를 보내보시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물론 여유가 되신 분들은 부품을 사셔도 됩니다. 부품을 하나씩 사서 교체하시면서 기존 부품은 AS 보내고 AS 바꾸고 거 가지고 뭐 문제가 없으면 중고로 대파시든 아니면 예비용으로 갖고 계시든 그러셔도 되겠지만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별로 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AS를 보낸 사이에 대체할 물품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런 상황을 이렇게 허용할 수 없는 당장에 써야 되고 하시는 분들은 신품을 구매해서 또 이렇게 부품을 교체를 진행을 해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문제라고 꼬집어서 이제 원인을 찾아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방법 역시도 이제 한 번에 딱 이렇게 교체가 돼서 정말 메인보드가 문제가 돼서 메인보드를 새로 구매하고 교체해서 해결이 된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문제는 해결은 안 되고 더 답답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추천을 안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공감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 역시도 이번 경험이 이제 어떤 컴퓨터 수리 업체의 그런 입장에서가 아니라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아무쪼록 무더위 코로나는 멀리 멀리 하시면서 여름을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